다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2024년 11월 11일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그레이고요. 원래 내일 이제 영상을 이제 분석을 남기려고 했는데 아마 오늘 밤이나 이제 아마 내일 정도가 되면 아마 시장에 대한 약간 좀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분석을 새벽에 이제 녹화를 해요. 근데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위로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4시간 차트로는 이제 조금 하다가 아까 1시 정도였나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서 현재 이제 고가에서 조금 놀고 있는 상태예요.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약하게라도 추가 반등 정도를 좀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볼벤이 이제 바깥쪽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이제 유지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이제 볼벤 상단 테스트 같은 거죠. 볼벤 회귀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볼벤 밖에서 놀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볼벤 상단 한 번 더 테스트한다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 상단 정도 한 번 더 테스트하는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로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죠. 상승 나오고 적산병 오랜만에 나왔죠. 적산병은 예전에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했어요. 삼법형이나 적산병, 흑산병 이런 거 설명 많이 했는데 캔들적인 관점에서는 한 번 오른 이제 장대 양봉이 추가적으로 이제 3번을 이렇게 조정, 딱히 큰 조정이 없이 3번을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되면 올린 거만큼 한 번 더 위로 쏘는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적산병 캔들이라고 해요.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흔하지는 않은데 보통 언제 나오냐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단기적인 상승장 때시 이제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막 엄청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가끔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제 매수력이 시장에서 계속 돌고 있을 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한번 나왔어요. 왜 이제 새벽에 녹화를 하게 되냐면 이제 일단은 거래량적인 부분이에요. 거래량적인 부분은 이때 올랐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상승장이 시작됐던 장대양봉에 대한 거래량은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상승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1차 이후에 2차 이제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 거래량 있잖아요. 이전에 대한 거래량 이상만큼 뛰어넘는 건는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새벽에 분석을 남겼지만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침 9시죠. 항상 일봉 마감은 9시죠. AM 이제 9시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일본 거래량이 막 이만큼 넘어가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오르고 또 오르는 게 될 겁니다. 오르고 또 오르는 이제 더 오르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이 잘 안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 이제 마감이 이제 일봉 상에서의 마감 거래량이 이제 이전에 대한 거래량보다 이제 만약에 줄어서 시작이 된다. 이제 줄어서 시작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걸 잘 들으세요. 상승장의 하락 조정이나 뭐 하락으로 간다, 뭐 상승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상승장을 가는 중에도요. 상승장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조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흔하게 뭐 10%짜리 조정은 굉장히 흔하게 많이 나와요. 이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도 중간에 보면 한 번씩 크게 이렇게 조정받는 것들은 흔하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상승장 초입 때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조정받는 거는 조금 흔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상승장 중에서 있잖아요. 상승장 진행 중에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올린 거만큼을 한 번에 빼는 정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횡보해서 올려서 또 올린 거만큼은 이렇게 한 번씩 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한 번 올리고 횡보하고 2차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한 번 쏘고 횡보하고 2차 올라간 것들은 보통 이렇게 좀 다 빼고 같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횡보하고 올리고 다 빼고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올리고 횡보하고 2차죠. 이게 1차 따면 이게 2차가 되는 거죠. 올리고 횡보하고 위로 쏘면 보통 다 빼고 약간 요런 게 이제 약간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한 번 첫 번째 쏘고 나서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마디가에서 박스 친다 했잖아요. 요 이제 박스권 상단 치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번 분석 때가 이제 과열 유지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올리고 난 다음에
가 빠지는 게 아니고요. 올리고 난 다음에 조정 없이 이제 위아래 흔들리면서 올린 것만큼 한 번 더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빼는 현상을 원래부터 시장이 좀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1차 상승 이후에 횡보하고 일어나서 한 번 더 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이제 쏜 걸 약간 이렇게 조정을 조금 받습니다. 이게 뭐 시장에 대한 상승이 끝나는 개념이나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쏘고 횡보하고 한 번 더 쏘면 보통 쏜 만큼은 좀 빠진다라는 그냥 기본적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여기서도 장대 쏘고 횡보하고 또 쏘면 보통 올린 만큼은 좀 뺀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보거든요.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보면 임펄스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1, 2, 3, 4, 5 하면 5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떨어질 때 ABC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때 이제 보통 5파 올린 것들을 보통 다 토해내는 이제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기본적으로 이제 임펄스 1, 2, 3, 4 이런 개념에 대한 공식을 좀 갖게 돼요. 물론 이제 이 개념에 대한 공식 때문에 무조건 빠진다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오른다 아이고 분석을 하는 지금 요 순간에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자, 내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봉 마감이에요. 현재 주봉이 이제 녹화하고 있는데 계속 올리는 녹화하고 있는데 계속 올리는 주봉이 워낙 계류율이 커요. 지금 보시면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계류를 조금 만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없지 않아 좀 보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보실 겁니다. 그래서 주봉이 별거 없으면 아마 이 정도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 한 이 정도? 한 76,000대 정도에서 볼린저 밴드 이제 괴류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거의 한 3,000달러에서 4,000달러짜리 이제 괴류를 만들게 되는데 주봉도 괴류율이 심하게 벌어지면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물론 맞춘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락으로 변질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주봉 자체가 세게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 주봉 자체가 워낙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게 뚫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요 구간도 보면 어느 정도 맞추고 올라간 걸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차트를 좀 잘라서 보면 괴류율이 이 캔들에서의 괴류율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봉 차트를 딱 보잖아요. 그럼 중간에서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간 걸 좀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괴류율은 항상 맞춘다라는 기본적으로 해소를 하고 간다라는 기본 개념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이제 한 번 정도 더 오르고 그리고 이제 횡보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밤이 마감이 돼. 장대 양봉일 때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쇼 치는 거 아니다. 장대 양봉일 때는 쇼 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장대 양봉이 내일 얼마나 하고 끝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일 때는 쇼 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현재 구간부터는 매수를 이어나가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상승장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매수를 해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더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제 불타기를 해나가는데 현재 구간부터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안 돼요. 이제 현재 구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살짝은 조금은 아리송하면서 약간 조심은 좀 해야 될 수 있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며칠 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이어왔잖아요. 강력하게 며칠 동안 조정다운 조정 없이 상승을 한 번 더 끌어올린 것처럼 올리고 또 끌어올린 것처럼 이제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거래량이 물론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내일 조금 더 적게 끝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은 약간은 조금 조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럼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할까? 어디까지 조정 올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제 오늘 올린 이 일봉에 대한 양봉이잖아요. 그 내일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뭐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최소한 이제 일봉도 내일 아침 되면 괴류율이 되겠죠. 일봉도 괴류율이 됐으니까 맞추고 간 거 아시죠? 괴류율이 발생하고 조정받고 맞추고 이제 다시 이제 우상향 힘봤던 것처럼 짧게 조정하면 일봉까지, 일봉 볼린저 밴드까지 이제 조정 지금 현재 달러 한 78,000달러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이 정도 있는데 만약에 좀 깊게 맞춘다. 볼린저 밴드 이제 일봉상에서도 획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안이 들어왔다 맞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깊게 맞춘다 그러면 주봉 볼린저 밴드까지 이제, 물론 주봉 볼린저 밴드는 내일 아침에 나와봐야지 알아요. 아마 대략적으로 예상으로는 한 이 정도 나올 겁니다. 한 76,000에서 한 78,000 정도까지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76에서 78이면 요 현재 오늘 올린 이제 일봉 정도 있잖아요. 높이 이제 올린 거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게 조정적인 부분으로 해소가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는 이제 매수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약간은 이제 관망을 하는 관점에서 가는 게 좋고요. 근데 이 말이 이제 항상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옛날 상승장 때도 막 숏을 쳐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이제 빠지기 시작해. 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숏을 쳐야 된다 했는데 제가 저번 분석에도 그런 얘기 드렸었죠. 상승장에는 웬만하면 숏 치지 마라. 왜냐?
조정이 정말 짧고, 아니면 보통 상승장에서 쇼 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조정은 되게 길어요. 뭔가 조정은 되게 내가 쇼 쳐놓고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푸근합니다. 의외로 쇼 쳐놓고 가만히 있는 게 되게 푸근해요. 오랜 시간 동안요. 왜냐? 자꾸 조정을 받거든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요. 상승장에는 반등은 굉장히 빨리 칩니다. 그래서 숏을 굳이 칠 거면 쳐놓고 수익실현 굉장히 빨리 끝내라라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도 비슷해요. 괜히 뭐 올라가는 관점에서 야 이거 조정이 좀 나오는데 과열이 심해, 괴률이 너무 심해서 괴률까지 이제 해도를 하고 가? 야 그럼 숏을 좀 쳐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잘못 자칫하면 말했죠. 장대 양봉이 어디서 끝날지 모른다고 진짜로. 어디서 끝날지 몰라요. 진짜 어디서 끝날지 몰라요. 그게 뭐가 자꾸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괴리율은 더 심하겠지만 그 안에 내가 죽어나갈 수 있어요. 상승장한테 이런 걸로 엄청 많이 나요. 왜냐하면 상승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과열적이 심해요. 그 과열적인 게 심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승을 막 널뛰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큰 자금이 들어와서 막 장대 꼬리가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막 분발하게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광기로 돌아가는 장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올렸던 그 동영상 보시면 지표가 나를 배신하는 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올렸잖아요. 다이버전스가 막 의미가 없어지고 막 이러는 게 시장에 광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표나 이렇게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웃기기 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웃기기 장은 뭐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보다 그냥 웃기기 원숭이가 올라가니까 그냥 타고 올라가는 게 제일 잘 맞는다. 그냥 원숭이가 맞추는 게 제일 낫다.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 번다. 막 무지성으로 매수한 게 또 돈 버는 장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웃기기 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너무 그러니까 기교적인 부분이죠. 기교적인 부분을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숏을 쳐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야지 하면 생각하면서 무턱대고 숏을 치거나 이런 거는 봐라.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숏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대응이라는 게 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아니면 저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롱 포지션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제 인스타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롱 포지션만 계정만 한 5개,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말고도 서브 계정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거의 7개, 8개를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막 카피 트레이딩에 보 트레이딩까지 돈 노는 거 따지면요 롱 포지션 엄청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숏을 쳐도 어쨌든 계속 세트가 올라가는 게 더 이득이에요. 이러면 나 같은 사람들은 숏을 좀 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롱 포지션도 없고 내가 매수 물량도 없는 상태에서 막 숏으로 내가 지금까지 올랐는데 그걸 못 먹은 것을 막 숏으로 해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못 먹은 돈을 메꿔보겠다고 생각하고 숏을 덤비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라리 조정에 매수를 기다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조정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건 뭐가 될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승장에는 생각보다 조정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조정이 그냥 이러고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물론 조정이 이만큼 와가지고 조정을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올리고 횡보 막 사람 피하면서 고점 여러 번 뚫어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정이라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그러니까 이런 상승장에서는 숏을 친 사람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상승장 때 숏 치지 말라고 해요. 장대 양봉일 때 숏 치지 말라고 해요. 상승장 때 숏 쳐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다라는 소문이나 막 이런 얘기 엄청 경험담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는 왜냐면 보통 이런 데서 그러니까 한번 빠졌던 거를 이제 예시로 한번 보게 되면 상승장 때 이제 올라가다가 중간에 빠졌던 걸 예시를 보게 되면요. 보통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안에서 횡보하는 데만 막 하루 이틀 3일이 걸립니다. 막. 이 안에서만 근데 고점을 막 여러 번 막 때리고 치고 막 뚫고 그래요. 막. 예를 들어서 요런 것들 이게 대표적인 게 만약에 우리가 너 올라간 만큼 빠진다며 했는데 문제는 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게 막 며칠이냐면 9일부터 일주일 동안이야. 막 일주일 동안 막 고가 막 상승 가려고 막 뚫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엄청 보이다가 안 되니까 내려오는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빠르게 조정받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에서 이전의 차트를 이제 다 이제 백테스팅을 해보잖아요. 그럼 빠르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쭉 올라가다 쭉 하고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빠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죠. 괜히 숏을 잘못 쳤다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숏을 쳐가지고 지금 현재 구간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는데 중간에 숏을 쳐가지고 빠졌는데 수익으로 전환했는데 그냥 반등에 본저가 청산도 못하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매수도 못 잡아요. 롱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매수도 못 하고 뭐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롱도 못 치고 또 뭐 할 게 뭐 있어요? 또 숏이. 숏은 잡았는데 쉽게 빠지지는 않아요. 사람 고통 엄청 준 다음에 한 번 딱 빠졌는데 더 빠질 것 같이 하다가 올라올 때는 어떻게 돼요? 장대 양봉으로 그냥 쭉쭉쭉 올라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한 주간에 내 숏 그냥 또 손절쳐오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아래 매수는 없어요. 매수는 없으면 위에서는 또 못 사요. 어떻게 돼요? 치고 또 올라가 버려요. 그럼 또 머리는 또 지근지근합니다. 그러다가 위에서 딱 사잖아요? 빠지고요. 그래서 제가 상승장 때는 그냥 진득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숏을 치지 말라. 차라리 시간이 걸려도 매수를 해라. 매수를 해라 차라리.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한번 흐름을 잘못하면 할 수 있는 건 숏밖에 없고 숏은 수익을 안 주고 그리고 수익이 발생되기까지는 시간도 엄청 길고 고통스럽고 이런 거를 엄청나게 오랜 시간 반복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진짜 몇 개월 딱 지나면 상승이 끝나버립니다. 그게 딱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상승이 끝나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매수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막 지금도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는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8만 달러를 한번 찍었고요. 지금 8만 달러를 찍고 이제 어느 정도는 과열이라는 것들이 시장에 좀 많이 쌓여 있는 형태예요. 지금 과열이 엄청나게 이제 쌓여 있는 형태이고 거래량 한번 이제 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는 이제 매수적인 부분에서는 이야기 좀 잘 못하겠지만 매도는 뭐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도적인 부분은 그러기에는 저는 이제 최소한 주봉이죠. 주봉에서 과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과열 2번 들어가야지 이제 매도를 하기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상승장이 어느 정도 진행됐냐 그러면 그냥 이 정도 생각합니다. 약간 요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근데 과열 들어가야 돼요. 과열이 들어가야지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불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엄청나게 이제 불타는 장은 아직까지 시작은 안 됐고, 하지만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괴률이 좀 심각하게 쌓였을 때는 한 번 정도, 이제 한 번씩은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정받고 가거나 쉬었다 가는 일이 발생하니까 다시 횡보할 때, 다시 뭐 일봉 차트상에서 짧게 횡보를 하던지 아니면 보통 4시간 차트에서 주로 이렇게 횡보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지금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자제를 하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아직 상승장은 길게는 1년, 내년 3월 뭐 한 5월, 6월 지나갈 때까지도 계속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횡보도 한 3개월 정도짜리 횡보도 나오고요. 한 2개월짜리 횡보도 나오고 뭐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초입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올라서, 지금보다 많이 올라서 10만을 찍어놓고 그냥 횡보를 하면, 한 3개월짜리 횡보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상승장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게 딱 알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려놓고, 이제 한 이만큼 올려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횡보, 3개월짜리, 이제 2, 3개월짜리 횡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려놓고 횡보하는 겁니다. 많이 올려놓고, 이제, 한 달 짜리 또 횡보하는 이제 그런 거가 좋긴 해요.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니면 정말 이렇게 야금야금 맨날 올라가거나, 이게 진짜, 정말로 쇼치면 정말 안 되는, 작년 2020년 이 상승장 때는요, 정말 쇼치면 지옥 가는 장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정말, 조정 나와도 무조건 오르고요. 조정 나와도 무조건 오르고, 조정 나와도 무조건 오르고요. 눈 뜨고 일어나서 하루 기다리면 또 오르고요. 그냥 그랬어요. 조정은 하루 이틀, 그다음부터는 맨날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요, 어느 정도 조정이 조금 이제 나올 수 있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매수는 이제는 조금은 주의해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만 내가 수익 실현을 하거나, 수익 실현은 본인 자유예요. 수익 실현은 본인 자유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락장, 상승의 끝, 이런 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상승장의 끝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상승장의 끝에 분위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오려면, 아직까지 그거는 더 많이 더 가야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는 길목에 여러 가지 가시밭길도 있고, 약간 넝쿨도 있고, 이따 지나가는 길에 이제 강도 있고, 그걸 또 건너가야 되고,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니까, 아마 상승장을 즐기시는 분들은 그냥 푸근하게 상승장을 즐기고, 만약에 아직까지 포지션이 없다, 아직까지 내가 이런 장에 좋은 포지션을 못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느긋하게 좋은 자리가 오기를 한번 기다리면 돼요. 상승장은 보통 1차, 2차, 3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1차도 아직 끝도 안 났습니다. 1차가 언제 끝날지는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끝날 때 잘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매수해서 2차, 3차 따라가면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는 마시고요. 너무 내가 지금 조급하다 그러다 그러면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알트코인 하세요. 알트코인 안 오른 거 잘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분석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도 이제 좀 곧 있으면 이제 딱 3억이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억을 아마 찍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장에는요 그냥 엉덩이 딱 깔고 그냥 자고 일어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하락조정 나오잖아요, 그냥 또 자면 돼요. 그래서 자고 하루 이틀 안 보면요 또 그 지금 또 회복되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게 익숙해져요. 그래가지고 상승장 끝날 때까지 안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1년 동안 안 봐가지고 상승장 끝나고 하락장일 때 봐가지고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주봉 매주 월요일 아침에만 확인하면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부석의 그레이였고요. 부석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들 즐거운 밤 되세요. 새벽에 미안해요.